자, 이번 시간에는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n차의 다항식은 적어도 하나의 0점을 가진다 하는 것을 증명할 건데요. 0점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이 이 다항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요 Z0 이것을 이제 0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차 다항식이 적어도 하나의 0점을 가지면 그 귀납법에 의해서 서로 n 중근을 포함하면 n 개의 근을 긋는다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귀류법을 사용해서 이제 증명할 건데요. P of Z가 어떠한 Z에 대해서도 0점을 갖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이거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P of Z가 0이 아니다. 모든 Z에 대해서 복소평면상의 모든 점에 대해서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분모가 0이 절대로 안 되니까 F of Z는 결국은 전함수가 되죠. 왜냐면 원래 다항식은 해석함수니까 해석함수는 해석함수니까 복소평면 전체에서 해석함수가 돼서 이제 전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리우빌의 정리를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F가 이제 복소평면 위에서 이제 유게임을 이제 자 이제 이거죠. 그래서 유게임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게 이제 원래 요걸 다시 쓰면 요것은 이제 그 뭐라 그러나 A0 A1의 Z 더하기 A2의 Z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서 AN의 Z의 N승 이렇게 이제 이것분의 1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것을 다시 어떻게 하냐면 Z의 N승으로 이제 뽑아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Z의 N승분의 A 제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줄어들죠. N-1승의 A1에 이런 식으로 돼서 맨 마지막에 AN 이것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여기에다가 쓴 거예요. 여기 이제 Z분의 바로 직전에 Z분의 A의 N-1이 있네요. 그래서 이 앞부분 그러니까 특히 이 앞부분을 우리는 이제 W라고 둘 거예요. 됐죠? 그러면 P of Z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니까 이제 요 분모는 이제 요 결국은 뭐냐면 요걸 요 분모를 다시 쓰면 Z의 N승 W 플러스 A의 N 이게 이제 요거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R은 이제 나중에 정할 건데 어차피 복소평면 전체이기 때문에 아주 충분히 큰 R에 대해서 이 바깥 부분과 이제 안쪽 부분에 대해서 유계라는 걸 이제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R이 충분히 이제 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이죠. 그러면 요 각각의 지수 그래서 요런 각각의 요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값보다 요것이 이제 R이 Z가 R보다 이제 크면 Z의 예를 들어서
n-k 더하기 1분의 뭐 a의 k 더하기 1.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말이죠. 요것은 어떻게 되냐면 요것은 이 r의 n-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고 a의 k 더하기 1분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값들, 요 값은 r은 굉장히 커질 거니까 이 값보다는 a의 n 플러스 1 요거는 이제 요 값은 이제 고정된 어떤 상수예요. 그래서 r이 충분히 크다면 이 값이 절대 이 값을 못 벗어나 이 값보다 작게 할 수 있겠죠. 그런 r을 충분히 크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요건 어떤 고정된 상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n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고정되어 있고 이거는 좀 약간씩 움직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요 값을 보다 작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r을 충분히 키우면 되니까. 요거는 기껏 해보면 몇 개밖에 없냐면 n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그 개수들이 요 앞에 수들이 전부 다 요거보다 작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각부등식을 쓰면 요거일 때 요 계속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W는 그런 것들이 이제 n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Z가 R보다 클 때는 요 값은 어디 있었냐면 분모에 있었었죠. 그러면 이제 삼각부등식을 쓰면 요 값보다 클 거고 요 값보다 작아지게 만들 수 있죠.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이제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Z가 R보다 클 때 이 P라고 하는 값은 이제 이렇게 되고 요 값은 요것보다 크다고 하고 요 값은 결국 요거가 되고 이것은 요 R의 n승보다 작죠. 그러면 결국 이제 분모 부분이 요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슨 말이냐면 R을 충분히 키우면 이 바깥에서는 요 값에 의해서 유계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값에 그러니까 f of z가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an의 절대값 r의 n승의 2보다 작다. 그러면 이 내부는 어떻게 되냐? 내부는 당연히 f는 원판의 외부 유역에서 이제 유계가 됐는데 이 바깥에서 유계가 됐는데 닫힌 원판 요 안에서는 원래 전함수가 연속함수죠. 그러니까 연속이니까 이 절대값도 당연히 연속인 실함수가 되고 그러면 컴팩트 집합 위에서는 최대값을 가져요. 최소값도 물론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m이라고 하는 값에 의해서 유계가 돼요. 절대값이. 따라서 결국 이 두 값 중에 큰 걸로 잡으면 유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복소평면 전체에서 유계예요. 그러면은 뉴비의 정리에 의하면 뭐야? f of z는 유계인 전함수는 상수함수라고 됐거든요. 그러면 p of z도 상수함수가 돼야 되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왜? p of z는 상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모순이에요. 따라서 어디에 모순이냐면 0점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가정한 사실에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참고 4.18을 보죠.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계속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P of Z는 결국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알파 n1부터 알파 2, 알파 n은 서로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n개의 근을 갖는다.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 보조 정리 4.2
f of z가 z0의 근방에서 전체 해석적이라고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방 이것의 각점에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근방 전체에서 이제 결국은 상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 근방에서 z0 근방에서 여기서 해석적이야. 그리고 요 점의 절대값이 요 점에서의 절대값이 근방에 있는 모든 점의 절대값보다 커. 그러면 상수함수다. 이제 그 얘기예요. 좀 독특하죠. 자, F가 이제 주어진 조건을 이제 만족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Z1을 주어진 근방 내에 이것을 주어진 근방 내 Z0와 다른 점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여기쯤 있다고 돼요. 이게 Z1. 그러면 로는 Z0와 Z1의 거리. 그래서 여기 요 거리를 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C 로를 어떻게 하냐면 요것이 중심이고 요거를 지나는 Z1을 지나는 양의 방향의 원. 그러니까 요렇게 원을 그려 가지고 양의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C의 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코시의 적분 공식을 쓸 수 있지요. f of z0는 코시의 적분 공식이 이렇게 돼요. 기억해요? 자, 그러면 자, 요게 이제 그 그림입니다. 자, 그럼 C 로라고 하는 것은 매개 변수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z-z0가 로니까 요것은 z-z0가 로의 exponential I 세타. 여기서 세타는 2파이까지 돌면 되거든요. 지금 바로 요 놈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린 4.79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어떻게 됐어요? 4.79 f of z가 코시 적분 공식이 뭐였었어요? 2파이 I 분의 1에 C의 로의 z-z0의 f의 z 자, 이거 제로죠. dz 이거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2파이 I 분의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돌고 요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죠. 요거 로의 exponential I 세타 f의 z는 z0 더하기 로의 exponential I 세타. 그 다음에 dz는 어떻게 돼요? 요거 미분하면 곱하기 로의 미분하니까 i가 튀어나가고 exponential I 세타 d 세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i 사라지고 로 사라지고 요거 사라지고 그래서 남는 게 결국 2파이 분의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분모 다 없어졌고 f의 z0 로의 exponential I 세타 d 세타. 그래서 이거예요. 바로 그거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값을 취하면 자, 여기다 이렇게 절대값 취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절대값이 안으로 들어가면 커지죠. 이렇게 커져요. 자,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 점에서의 절대값이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것은 뭐야? 요 원 위에 있는 점들이죠. 원 위에 있는 점들보다는 요게 더 크죠. 항상. 따라서 어떻게 돼요? 자, 요쪽 요 안에 있는 요거를 보면 요것이죠. 요것은 요 지금 피적분함수가 요거보다 요것이 더 크잖아요. 그죠? 따라서 적분하면 요건 2파이 이렇게 돼요. 됐죠? 2파이로 나누면 이거죠. 이거 이놈이 어떻게 돼요? 결국 이거보다 작은 거죠. 그럼 한 번은 이렇게 돼요. 컸고 한 번은 작고 반대니까 결국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두 값을 빼면 0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실함수상에서 얘기니까 이게 뭐야? 0이 이 값이 이제 이 값은 세타에 대해서 연속이고 전체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죠. 왜냐면 항상 이 값이 이 값보다 크다고 됐으니까 적분값이 0이니까 어떻게 돼? 비적분 함수도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두 값이 일치해요. 그러면 이 Z1 이것은 원 이거 위에 있는 모든 Z에 대해서 항상 이것이 성립하는 거죠. 자, Z1은 원래 빠진 근방 내에 있는 점을 임의로 선택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원 위에 모든 점에 대해서 이 값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이 Z1을 이 Z0가 원래 있었는데 Z1을 임의로 선택한 거니까 어떻게 되면 저 Z1을 임의로 선택해서 이 원 위에서는 다 같아. 그럼 여기도 잡아서 또 다 같아. 그러면 결국 뭐야? 요 점을 뺀 나머지 모든 구간에서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여기 내 모든 곳에서 이것이 성립하니까 자, 이제 결론이 뭐냐면 해석함수의 크기가 구역 내에 있어 상수이면 함수도 상수이다. 이거 2.5절의 연습 문제 6번 풀어줬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함수 f도 양수니까 결국은 이것이 성립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보조 정리 그 4.2의 증명에서 Z0의 근방에서 해석함수 f는 4.80을 만족하는 걸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가우스의 평균값 성질이라고 해요. 평균값 성질. 평균값.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f of z0는 2파이의 분의 1의 0에서부터 2파이까지 f의 z0 더하기 로의 exponential i 세타 d 세타. 그러니까 요 점을 z0라고 하는 것 요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 때 요 원 위에서 적분해 가지고 2파이만큼 나누면 요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값이 돼. 그래서 평균값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함수는 평균값 성질을 만족한다.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는 조화함수도 평균값 성질을 만족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평균값 성질을 만족하는 연속함수는 조화함수임을 알 수도 있어요. 이 역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가우스 평균값 성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값 성질을 만족하는 연속함수는 조화함수이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최대 크기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자, f가 주어진 영역 D에서 상수가 아닌 해석함수이면 이것은 D 내에서 최대값을 가지지 않아요. D 내의 모든 점에 대해서 이런 거를 만족하는 Z0는 D 내에 있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수가 아닌 요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보면 어떻게 돼? 상수가 돼요. 그죠? 요 안에서 최대값, 요 안에서 요 값에 요 점에서의 절대값이 최대가 되면 상수다. 그 얘기거든. 그런데 상수가 아니라고 됐으니까 요런 점이 요런 점 안에서 f의 절대값이 최대가 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증명 f of z 요거의 그 크기가 D 내의 어떤 점 Z0,
D 안에 있어요. 어떤 점에 최대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F는 D 전체에서 상수이면 돼요. 그죠? 그러면 상수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D 내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증명하느냐? 자, D는 열린 집합이기 때문에 Z0에서부터 D 내의 다른 점 P까지 D 내에 완전히 놓여있는 선분들의 끝점과 끝점을 연결한 유한계 선분들로 이루어진 이제 다항선이 존재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가 P예요. 막판이. 그러면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연결 집합이기 때문에 이게 D 내에 D가 이렇게 있다가 지금 D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요 점을 잡았고 요 점을 임의로 잡는 거예요. 임의로. 그래서 D 안에서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 나가 가지고 그러면은 요 원들이 n0, n1, n2 뭐 이런 것들이 n- 이런 것들이 다 연결해 가지고 이제 선분 유한계의 선분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점에서 지금 최대값을 갖는다고 지금 가정했잖아요. 그럼 우리 방금 보조 정리가 뭐죠? 요 안에서 상수함수가 되죠. 그죠? 상수함수가 돼요. 보조 정리에 의해서 상수함수예요. 그러면 요 원 n0 안에는 n z1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두 점의 값도 같아야 되죠. 그러면 다시 요 z1이 다시 최대가 된다고 하면 요 z1을 또 중심으로 해서 그린 n1에 대해서도 다시 또 상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Z0하고 Z1하고 Z2도 똑같은 함수값을 또 가져야 돼요. 그죠? 다시 보정리 4.1을 쓰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Z에 대해서 결국 같은 거가 돼서 우리는 D 전체에서 이제 상수함수가 성립한다 하는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하면 돼요. 증명의 내용은 말은 많지만 아이디어는 실제로 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의 내용, 그래서 연결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연결 집합은 항상 점을 유한계의 선분으로서 연결해 가지고 항상 연결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따름 정리를 이용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